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뱀띠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뱀띠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주 구성에 따라서 같은 뱀띠라도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대에 따라 다르고 또 성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또 직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통 뱀띠라는 것 하나만 놓고 기해년 운세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띠별 특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와 해라는 글자의 관계 속에서 먼저 바라보는 게 어떤 충이라는 겁니다. 사주에서는요. 또 사라는 것이 신살로 작용할 때 어떤 삼재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얘는 역마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뱀띠한테 기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세 개의 요소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충을 그러면 사주를 좀 배우신 분이나 적어도 3년 정도나 5년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충돌을 한다는 얘기지요. 자, 살면서 충돌하는 것을 반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사람의 삶에서 어떤 자극을 받는 것들도 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관법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충에는 상당히 강한 긍정적 영향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사주는요, 모든 신사이나 모든 육신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장점을 많이 활용한다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고 단점에 노출되는 삶을 산다면 인생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요. 자, 충에는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단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충으로 인해서 꺾인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매장을 하고 있는데 매장이 충을 받으면 외부 압력에 의해서 매장의 상태가 파손되거나 누군가 매장을 더 비싼 값으로 임대를 해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그 매장을 더 쓸 수 없거나 그래서 꺾이거나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이동은 내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단절의 기운이 다가온다라고 아는 것이 이 충의 단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장점에 해당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자극입니다. 내가 뭔가 매장을 하지 않는다면 내 매장은 충이 오는 글자가 왔을 때 그 충하는 시점에 내가 매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과 요 글자를 사업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인데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요 글자가 왔을 때 충을 받아서 내 사업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요 글자가 나한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 작용을 하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 글자가 왔을 때 자극을 줘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이었다 해석할 때는요, 반드시 현실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 재물의 그릇이 이만큼 태어났는데 현재 요만큼밖에 이루지 못했다면 재물이 충을 받을 때 점점점 빠르게 이걸 채워갑니다. 그런데 내 재물이 이미 이만큼 차 있다고 치면 충을 받는 시기에 점점점 재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타고난 그릇의 어떤 목표점이 다 다른 사람한테의 충은 이렇게 꺾이고 이동하고 단절된 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내 타고난 명에서 아직 채울 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충으로 인해서 더 빨리 채울 수 있는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충의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충을 무작정 두저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내 사주에 충분히 누릴 것을 채웠느냐 아니면 채우는 과정이냐에 따라서 충으로 인해서 단절될 수도 있고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충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내 상황과 매치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치면 뭐 기존에 잘 나가던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이걸 반으로 쓰는 사람이다. 신일주나 경일주가 돼서 그런 사람이 정말 최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면 충해를 맞아서 이제는 명예퇴직이나 아니면 그 지방 자천이나 어떤 그 감투에 불리한 점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이 관을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대기업에서 뭐 대리나 과장쯤 되고 있다. 이럴 경우는 충의 해를 맞이해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을 해석할 때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요소를 쓸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봅니다. 내 명에서 타고난 그릇의 크기를 보고 그것을 운에서 보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감소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의 내 상황과 맞춰서 내 타고난 그릇을 충분히 채우느냐 아니면 채우는 과정이냐 이거 세 가지를 보고 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삼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띠를 제가 말할 때 설명을 할 때 삼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몽땅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내 띠와 내 일간에 해당되는 그 분야만 본다는 걸 전제하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민간에서 삼재가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삼재는 뭐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 난 삼재를 지나고 나서 굉장히 잘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삼재를 지난 사람들을 갖다 남의 관찰해 보니까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래서 잘 됐을 때는 우리는 복삼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삼재를 지나면서 내가 상당히 안 좋아졌을 때는 악삼재란 이름을 붙입니다. 복삼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길삼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분히 삼재가 어떤 결과를 보고 좋으면 복삼재요 나쁘면 악삼재라 이거는 다분히 이혈령 비혈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적인 해석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 사주가 아닙니다. 명리가 아닙니다. 명리는요 예측 기능과 어떤 대안 제시 기능이 있어야 그것이 명리의 기능인 것이지요. 자, 복삼재가 되는 사람과 악삼재가 되는 사람을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복삼재가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고 악삼재가 되는 사람의 유형이 별도로 있더라.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뱀띠라면 또 소띠라면 또 닭띠라면 삼재를 맞이하는데 나중에 3년 후에 내가 복삼재의 결과를 맞이할래 악삼재의 결과를 맞이할래는 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라는 것이죠. 운명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복삼재를 끝났던 사람들의 특성들을 보면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했더라. 자, 적극적인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환경이나 내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아이템을 변경하거나 매장을 변경하거나 고객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변경하거나 어떤 형식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의 환경과 다르게 변경을 했더라. 또 하나의 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주에 맞게 바꿨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재 기간 동안에 내가 하던 일을 내 사주에 맞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킨 사람한테는 3재라는 기간이 나한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나는 그 3재를 복삼재라고 기억하고 싶다라는 결과를 주게 됩니다. 반면에 안 바꾸거나 안 맞게 바꾼 사람, 안 맞게라는 것은 내 사주와 대운입니다. 내 그릇에 맞도록, 내 시기에 맞도록 아이템과 매장과 고객과 규모와 형식 이런 것들을 맞지 않게 바꾼 사람 경우에는 악삼재로 작용을 하더라.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닌 운의 변화에 의한 잘못이라고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나를 비난하기보단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대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비난해서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지요. 하지만 결과가 나쁜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알면서 바꾸지 않거나 자기 사주에 안 맞게 바꾼 사람이 또 시대를 3재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그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런 환경으로 바꿨다면 3재가 나한테 복이 있던 3재라는 기억, 좋은 기억, 또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나한테 맞는, 사주에 맞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3재를 어렵게 지냅니다. 그런데 사주 상담을 갖다 잘 하시는 분들은요, 사주만 보면 이 사람이 현재 지금부터 10년 동안 어떤 일이 어떻게 벌릴 때 일이 잘 풀리고 다른 방향을 벌릴 때 일이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한 번씩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작은 비용, 작은 노력으로 큰 새 커다란 변화를 내 것을 나한테 좋게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마살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3재의 시작 자체가 역마살부터 시작됩니다. 자, 역마살이란 뭐냐? 있는 데에서 떠나라. 내가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해가 졌으니 이제는 장사 그만하고 집으로 가서 쉬어라. 이런 시기를 나타내는 게 역마살입니다. 또 한 곳에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들고 물건을 들고 팔러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동네에서 이미 살 사람 다 샀으니 이제는 다른 동네로 옮겨가서 물건을 팔거나 해라.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매출이나 마진이 오를 수 없다. 그래서 역마살을 이동수로 보는 겁니다. 이동한다는 것은 변화를 보는 것이죠. 자, 옛날에 이동은 가장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내가 익숙한 곳, 익숙한 환경에서 사는 것보다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그 단어가 이동이었습니다. 현대에 맞게 역마살을 갖다 바꾼다면 변화 시기, 변화의 시기라는 신살로 이제는 현대에 맞는 신살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 삶에 맞는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년부터 오는 3재 기간 동안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뱀띠가 내년 기해년을 맞이해서 준비해야 될 것,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